집합건물의 관리에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이런 것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무엇이요? 이런 점유자의 의결권을 도입한 취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규정의 체계 및 문헌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통상에 관련한 집회 결의 방법 외에 서면 결의 방식을 둔 취지, 그리고 관리단 집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것 중 일부에 대해 점유자에 의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점유자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한 취지,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죠. 이런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 같은 분들이죠. 관리단 집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고용 부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항 같은 경우는 관리인 선임이었죠. 이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부분이에요. 집합건물법 제41조 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 방법으로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심이 전부 파기, 환송됐던 것입니다. 자,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안에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임차인, 점유자이죠. 임차인이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었어요. 만약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면 당초 관리인 선임이 유효하고, 따라서 종전에 선임된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마음대로 구분 소유자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인을 뽑았다 하더라도, 사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관리단장을 뽑았잖아요. 이런 관리단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단 집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따라서 관리인도 선임된 것이 아니에요. 즉, 두 번째 선임된 관리단장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거예요. 유사한 사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점유자의 서면 결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부인했고, 이러한 결과는 2심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러한 1심과 2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고, 즉 대법원은, 자, 보시는 것처럼 밑줄 다음이죠. 집합건물법 41조 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 방법으로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점유자가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사안이에요. 자,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굳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도, 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열지 않고도 점유자끼리 또는 점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 서면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